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 리즈 스토리 이지훈 원장, 김소미 팀장입니다. 부인과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검진을 하러 초음파 보러 많이 오셔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용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궁 내막증이랑 자궁 내막 증식증을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두 개가 이름은 되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자궁 내막증이라는 건 뭐냐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바깥에서도 자라는 거를 내막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궁 내막증은 통증을 주로 일으키는 증상이면서 만성 골반통을 일으키고 내막 조직 자체가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부풀었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겪잖아요. 생리 주기에 따라. 그게 이제 골반 밖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궁 바깥에서도. 그래서 그런 점상 출혈을 만들기도 하고 통증을 만들기도 해서 되게 고통스러운 질환인데 자궁 내막증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고 자궁 내막증이 자궁 근육층에서 발현을 하면 그걸 자궁 선근증이라고 말을 하고 난소 안에서 자궁 내막증이 발현을 하면 그걸 자궁 내막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고 비잔이라든가 미레나라는 방법을 써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자궁 내막증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려던 이유는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랑은 다른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자궁 내막증은 굉장히 큰 카테고리예요.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초음파 봤는데 이제 전에 뭐 특별한 이상 소견 들으신 적 없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 내막이 두껍다고 얘기를 들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내막 증식증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요새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시술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 환자분들 자궁 내막 두껍다고 하면은 제가 초음파 보고 하는 시술이 뭐죠? 피펠이요. 그쵸, 피펠인데 이 시술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거는 자궁 내막이 이제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우세할 때는 내막이 두껍게 자랐다가 프로게스테론 영향을 받으면 이제 내막이 무너져서 이렇게 생리를 하면서 없어져야지 되거든요. 이 균형이 깨지면은 증식을 하기만 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서 탈락돼야 되는 내막이 탈락되지 못하고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면은 내막이 암성 병변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쁜 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막 증식증은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지 되는 증상인데요.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는 대표적인 게 비만하고 PCOS 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 내막에 영향을 미치면 프로게스테론이 작용해서 내막을 무너뜨려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한쪽으로 증식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초음파를 봐서 내막이 너무 두꺼울 경우에는 피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카테터예요. 먼저 초음파로 내막 두께를 재서 내막이 어느 일정 두께 이상 너무 두껍고 그리고 계속 증식하는 모양이 보이면은 제가 피펠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이제 질경을 넣고 소독을 한 다음에 깨끗하게 무균적 상태에서 이런 피펠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막대기가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안에 이제 조직이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요 채로 자궁 안에 넣어서 음압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뒤에 음압을 걸어서 막대기를 당기면은 음압이 걸리면서 내막이 위를 쭉 따라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채로 이렇게 밖으로 빼면 됩니다. 그럼 내막이 조직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막은 다시 이제 이 가운데 막대기를 앞으로 밀어주면은 밀려 나가면서 샘플링했던 조직이 병리통에 담기게 되겠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지만 시술 시에는 굉장히 무균적인 상태로 자궁 안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좀 해야 돼서 무균 상태로 들어갔다가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을 채취하고 병리통에 담는 것까지가 무균적인 상태로 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막이 두꺼우면 하는 시술이라 했잖아요. 여기 피펠이. 그러면 내막의 정상 두께가 몇? 정상 두께가 폐경이 된 여성은 3mm 이하여야지 되고요. 3mm보다 두꺼우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질출혈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내막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내막 증식증이 있는 건 아닌가 잘 봐야지 되고, 그리고 정상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정상 내막의 두께가 가장 부풀었을 때 16에서 20mm까지도 보기도 해요. 그 범위도 개인차가 있는 거여서 초음파를 보거나 증상이 이상하면은 부분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의 경우는 20mm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히스토리가 중요하죠. 무월경이 길었거나 다낭성 난소가 있거나 이러면은 20mm까지 두꺼운데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많이 됐었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리고 생리를 해도 내막이 많이 무너지지 못하고 계속 두껍다 이러면은 부분 조직 검사를 해볼 수 있겠죠.
크게 저희 병원은 두 가지예요. 다낭성 난소인 경우에 무월경이 너무 길어졌는데 내막이 계속 두꺼워져 있을 때, 그러면 두꺼워진 내막이 여성 호르몬의 노출을 받아서 이상한 세포로 변했을까봐, 그러니까 내막 증식증으로 변했을까봐 피폐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폐경기 질출혈. 폐경이 되고 나서도 이게 생린지 아닌지 모르겠고 배는 불편하고 내막 상태를 보고 싶다 해서 봤는데 내막이 3mm보다 확연히 두껍다. 이러면 내막 증식증이 아닌가 잘 봐야 됩니다. 폐경기 때는 내막 증식증이 10%의 여성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폐경기 질출혈이 있으시면 반드시 산부인과 오셔서 내막 두께 보고 필요하면 피폐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내막 증식증은 치료 안 하고 그냥 모르고 계속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막 증식증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그 내막 증식증을 예전에는 한 4개의 카테고리로 또 나눴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다 통합돼서 없어지고, 내막 증식증이 세포 검사를 했을 때 그 비정형 세포가 있냐 없냐 딱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비정형 세포가 있는 내막 증식증의 경우는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 게 29%예요. 그래서 내막암으로 확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까지도 해야 될 수 있고, 근데 단순 내막 증식증 같은 경우에 비정형 세포가 없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에 과하게 노출된 내막 세포를 좀 되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궁 내막을 빡빡 다 긁어내서 청소를 해주는 시술을 하고, 내막이 자라지 못하게 미레나를 장치를 합니다. 미레나를 해놓고 3개월 단위로 2번 자궁 내막 소파 수술을 해가지고 세포를 또 다 봐요. 모든 세포가 이상세포가 없다는 네가티브가 2번이 확인이 돼야지 치료를 종료할 수가 있어요. 당장 아기 낳을 계획이 없으면 미레나는 그냥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원장님, 그럼 미레나는 안쪽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라서 그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먹는 프로게스테론 제제도 있어요. MPA라고. 먹는 것보다도 미레나가 훨씬 효과가 뛰어난 걸로 돼 있어서 웬만하면 미레나를 권하고요. 골반염이 너무 심하다거나 자궁 기형이 있다거나 해서 미레나를 도저히 못 쓰는 분 같은 경우에는 MPA라는 복용하는 약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꾸준히 드시면서 추적 관찰을 좀 하시는 방법이 있죠. 자궁 내막 증식증이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생리불순을 평소에 간과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원래 그랬으니까 편하다고 그걸 지켜보지 마시고 내막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인지 호르몬의 노출이 계속 되고 있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리불순처럼 간단한 것도 이렇게 병으로 가는 초반 단계일 수 있으니까 꼭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낭성 난소인 경우 같은 경우에도 경구피임약을 드시면서 일부러라도 생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꺼워진 내막은 무너져야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니까 생리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구피임약을 좀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갱년기 질출혈은 꼭 봐야 되고요. 40, 50대 꼭 보셔야 되고, 비만이나 내막암 가족력이 있거나 또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꼭 봐야지 되고요. 당뇨도 발생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음파를 보고도 내막이 얇으면 그때는 조직 검사를 굳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일시적인 그냥 이제 반응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갱년기 출혈이라는 게 생리가 몇 달간 끊어졌다가 다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막만 잘 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굳이 조직 검사까지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내막이 두꺼워져 있으면 그거는 혹시 다른 세포가 섞여 있는 건 아닌가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요새 내막암 굉장히 많거든요. 다낭성 난소인 경우도 내막이 너무 두꺼워진 채로 오래 무월경을 유지하면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막 보셔야지 됩니다. 근데 피펠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소파수라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소파수술 정확도랑 유사하다고 되어 있고, 검사 시간 자체가 소파수술은 한 30분에서 40분이 걸리는데 이거는 한 잘 자궁 내막으로 들어가서 빼기만 하면 되니까 한 15초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조직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되게 효율적인 검사죠. 마취도 할 필요 없고요. 근데 하루 정도는 생리통처럼 자극받아서 배가 좀 아프거나 할 수는 있어요. 하실 수도 있죠. 만약에 통증에 너무 예민하고 검사가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의하에 수면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이제 수면으로 하려면은 공복으로 오셔야지 되고 저희랑 시간도 맞춰야지 되고 하니까, 그리고 수면으로 하실 거면은 오히려 진단 소파술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수면 하실 거면.
일단 내막 증식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자궁 내막증까지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궁 내막증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내막 증식증은 요새는 소파 수술처럼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외래에서 간단하게 피페를 이용한 내막 조직 검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질출혈이 있다면 특히 40, 50대거나 뭐 비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원하셔가지고 초음파 보고 필요하면 내막 조직 검사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